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남인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저희 그 2020년 코로나 극복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개발 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 사업의 취지 그리고 그 경과를 말씀드리고 대표적으로 세 개 기업의 대표님들께서 그 사업에 대한 그 개발 내용들, 그리고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성과 공유회가 원래는 그 아주 이벤트처럼 보통 연말에 하곤 했는데 조금 씁쓸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업들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그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저희 센터는 그 공동 해법을 찾기 위해서 온라인 간담회를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그 센터가 주관이 돼서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솔루션 스쿨이라고 불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주요 의제를 도출하고 이것을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서 약 4억 원의 그 추경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경으로 저희가 21개 기업에 약 2천만 원씩 지원 사업을 해드렸거든요. 이 지원 사업 중에서 오늘 3개 기업 대표님들이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3개 기업들은 지금 이 온라인을 시청하고 계시는 기업분들이 주로 저희 사회적 경제 단체거나 기업들이실 거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단체 또는 기업이 쓸 수 있는 서비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훌륭한 협업을 통했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 온라인 신청하시는 기업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제들 3개를 일단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슬로워크에서 소셜 섹터 실무자 성장 플랫폼을 안내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 백이민족에서 주민기술학교 기반의 우리마을 소독방역 사업단 QR 인증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이 플래닛에서 에브리어즈 도어를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먼저 슬로워크 대표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슬로우크 대표 조성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업은 오렌지 라이브라는 사업인데요. 좀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런 소셜 섹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실무자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교육과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던 것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 간단히 드리고요. 그리고 오렌지 라이브라는 것이 저희가 6월에 테스트 삼아 잠깐 해봤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지원 사업을 통해서 10월에 진행을 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슬로워크는 슬로건은 이건데요. We are creators for change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은 저희가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직군을 어떻게 좀 묶어서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크리에이터라고 했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저 뒤에 있는 체인지입니다. 저희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경제 영역의 여러 조직들, 비영리 단체나 뭐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들을 위해서 저희가 15년 넘게 디지털과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저희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추구하는 것 중에 3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저희가 2013년, 14년 이때부터 원격 근무를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과 기술의 시너지도 저희가 추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이렇게 사회적 미션이 있는 그런 조직들의 사업을 더 잘 되게 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디자인과 디지털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크게 3가지 변화가 되겠고요. 그런 변화들이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어워드, 뭐 레드닷 어워드나 이프 어워드 같은 데서도 저희가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얼라이언스 조직 두 가지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뉴스레터 요새 많이 받아보실 텐데 그렇게 뉴스레터 한국에서 만드는 가장 많이 쓰이는 플랫폼이 이 스티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티비도 저희 내부에서 인큐베이팅을 하다가 지금은 독립해서 외부 투자를 받고 이렇게 임팩트 투자를 받은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빠띠라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민주주의를 더 확산시키는 그런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인데요. 같이 스티비랑 빠띠가 저희 슬로우크랑 같이 얼라이언스 조직으로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렌지 라이브 좀 소개를 본격적으로 드릴게요. 처음에 저희가 6월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접점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저희는 좀 원격 근무가 원활해서 바로 재택근무로 돌입을 하고 이랬는데요. 그 고객들을 만나는 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면 접촉이 거의 끊긴 상황에서 저희도 이렇게 영업 수단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진 상황에서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는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업 기회를 좀 확대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향후에 저희도 좀 온라인 교육 사업을 좀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일단 테스트를 해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듯이 직장인들이 특히 이렇게 온라인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던 시기였는데요. 그거는 저는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사회적 경제 영역에 필요한 교육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봤었고, 그때 목표는 부담 없이 이렇게 빠르게 좀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새로 콘텐츠를 만들고 강의안을 만들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회사 블로그에 있던 한 2,000개 이상의 콘텐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선별해서 강의로 만들었고요. 짧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최대한 기존 장비를 활용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뭐 추가 지출이 안 들게.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도 이런 온라인 교육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면 좀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 그렇게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희 사무실 한 켠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되게 간소하게 만들어 두고 뭐 조명도 따로 없고요. 근데 뒤에 블라인드 내리고 그 카메라도 따로 없어가지고 저희 핸드폰 활용해서 그냥 삼각대에 거치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그냥 티셔츠 하나만 한두 개 이렇게 사고, 그리고 뭐 저런 소품도 옛날에 있던 거 이렇게 해서 아주 간소하게 이렇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에는 비용이 뭐 되게 적게 들었고요. 홍보도 저희가 광고비를 따로 쓴 게 아니라 슬로크에서 발행하는 오렌지 레터라는 뉴스레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경센터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좀 홍보를 요청드리면 뉴스레터를 실어주시고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돈이 안 드는 홍보를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줌으로 줌의 웨비나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사실 저희 이걸 하면서 이렇게 좀 벤치마킹을 준비하면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진행자나 뭐 발표자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경우는 되게 1시간 강의랑 몇 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좀 슬라이드, 강연 슬라이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를 뭐 따로 신경 안 쓰고 일했던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되게 좀 빠르게 시작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캘린더를 제가 좀 간단히 보여드리면 5월 12일에 이렇게 좀 아이디어 구상을 시작하고 한 2주 만에 저희가 홍보를 시작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첫 강연을 시작하고 이렇게 좀 빠르게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준비 없이 빠르게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시사점도 좀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좀 저희가 많이 신청해봤자 50명 정도 신청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뭐 되게 나이브하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청하시면 현금 영수증 발급해 드리면 되고 저희가 뭐 신청하는 것도 구글 폼 사용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첫 강연보다 100명 이상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행정 처리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벤터스라고 이렇게 행사를 전용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결제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도구를 활용하게 됐고요. 2회 강연부터는.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 하면은 저도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 오프라인 강연을 하면은 뭐 어떤 슬라이드에 뭐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시기도 하고 뭐 어떤 반응이 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강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반응이 뭐 사실 채팅 이런 걸 밖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강연자는 사실 강연할 때 긴장해서 그런 채팅까지 보기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 들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연 지금 뭐 제 앞에도 스태프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온라인 강연을 하더라도 오프라인 강연에 비해 스텝이 적게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간소화해서 했지만은 뭐 오디오나 비디오가 잘 나오는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참가자들한테 뭐 채팅으로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Q&A 질문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면은 그것도 뭐 전부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선별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스텝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좀 해보니까 강연과 이렇게 Q&A 나눠 보면은 강연은 녹화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다만 Q&A는 진짜 실시간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지원 사업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좀 발전시켜서 10월에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해봤던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간 그 사회적 경제 영역에 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컨셉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특히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리서치를 해보니까 대부분 어떤 이런 홍보나 마케팅 이런 직무를 맡으신 분들일수록 사수가 없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외부의 교육 수요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내부에서 성장하고 싶은 욕구도 좀 있으시리라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메인 카피를 저렇게 썼어요. 사수가 없어도 괜찮아요. 함께 성장해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어떤 커뮤니티성도 좀 도입을 해야겠다 이런 기획을 했었고요. 이렇게 좀 라이브로 강연을 하는 거는 강연자나 뭐 스텝이나 되게 긴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시사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연은 저희가 사전 녹화를 했습니다. 강연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외부 스튜디오를 대여해가지고 거기서 약 한 40에서 50분 정도의 슬라이드와 함께하는 강연은 사전 녹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강연할 때는 그거를 재생하고, 다만 Q&A는 실시간으로 했습니다. Q&A 때는 진행자와 강연자가 같이 나와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게 그 사전 질문을 받더라도 사실 강연을 듣기 전에는 뭔가 질문할 거리가 많지 않아요. 다 강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이 생각나고 이러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송출을 할 때 강연은 그냥 재생을 하다 보니까 강연자도 이 강연 시간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고 좀 생각을 미리 해둘 수가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Q&A 시간도 저희가 좀 30분 정도로 늘렸고요. 그때 되도록 최대한 많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그냥 강연만으로 끝나면 좀 학습하는데 학습으로 이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전이되는 게 어렵다는 판단을 해가지고요. 워크숍도 만들어보고 방문 컨설팅도 일부 만들어보고 이렇게 좀 차근차근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학습으로 경험을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저희가 6개의 강연을 진행을 했는데 그것들을 멤버십으로 엮어서 멤버십 가입하면은 6개 강연을 다 들으실 수 있고, 웰컴 키트 같은 뭐 그 학습에 도움이 되는 물품도 제공을 드리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거를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은 이게 강의 영상을 드리면은 나중에 그 시간에 시간이 안 되더라도, 일정이 안 되더라도 신청을 해서 나중에 보시고 또 복습하는 용도로 다시 보시고 이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기 영상에 저희가 이번에 자막도 삽입을 하고, 그리고 뭔가 학습을 할 때 영상을 다시 뒤져서 찾아보면 또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A4로 한 두세 페이지 정도는 그 요약 노트도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이런 방식의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의 때는 사실 처음 이렇게 빠르게 시작하느라 저희 구성원분들, 슬로크 구성원분들 중에서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강연을 만들어 봤는데 저희에게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강연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외부 강연자도 좀 초대해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이트를 만들고 여기서 신청을 받고 결제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멤버십으로 가입하시면 이렇게 웰컴 키트 드리고 강연과 그런 커뮤니티 워크숍, 그리고 원격 근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저희도 그 익숙해지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원격 근무를 하게 되고 재택 근무를 하게 되는 곳들은 특히 좀 그런 조직들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부 사례나마 좀 방문해서 좀 자세하게 컨설팅 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원격 근무 방문 컨설팅까지 이렇게 좀 멤버십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웰컴 키트는 이런 걸 좀 준비했어요. 저희가 그 집에서 일하는 환경을 좀 고려해가지고 뭐 문 앞에 이렇게 내가 일하는 중이다, 도어 행어 같은 걸어 놓는다거나 좀 할 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노트를 제공해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왼쪽에 저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가 외부 스튜디오 대관해서 그렇게 촬영했던 그 강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외부 스튜디오를 대관하다 보니까 뭐 음향 시설도 좋고 카메라도 좋아서 저희 좀 더 좀 제대로 만드는 강연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지금도 제가 보니까 그 자막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 저희는 사후에 좀 자막을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학습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제공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보기 영상에서만 저렇게 자막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약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바쁘시면 이것만 봐도 되게 이렇게 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는 Q&A 화면이고요. 그래서 강연은 앞에 보이신 것처럼 하고 나중에 실시간 Q&A 할 때는 진행자와 강연자가 같이 나와서 바로 좀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따로 만들어서 강연 끝나고 나서도 좀 사실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복습하고 이럴 때 그때 추가로 좀 질문할 수 있게 이런 커뮤니티 게시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도 저희가 좀 몇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좀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이 같이 나와서 강연하는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봤고요. 해보니까 되게 좀 미리 준비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대본도 잘 써야 되고, 서로 좀 얘기하는 타이밍도 잘 만들어야 돼야 되고, 근데 한 명이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두 명이나 세 명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좀 더 재밌게 보시는 거는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여자들한테 저희가 좀 피드백을 받아봤습니다. 왜 신청했는지 좀 여쭤봤더니 이렇게 좀 업무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기회가 흔치 않아서 그걸 배우고 싶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저렴한 비용, 저희가 강연 같은 경우 그 1시간 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2만 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내용을 습득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하셨고,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조직 내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나 혼자밖에 없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도 좀 신청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뭐 이런 비영리 단체 같은 데 근무하시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 신청했다, 이런 피드백들이 있었고, 또 뭐가 좋았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뭐 저희가 6월에 한 것도 좀 들어보신 분인 것 같아요. 항상 정성껏 이렇게 준비해줘서 노하우 공유를 잘 해줘서 고맙다 하셨고, 그리고 녹화본과 자료 같이 줘서 좋았다 하시고요. 그 자료라는 거는 그 저희가 강연 슬라이드도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거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다양한 질문을 답해 주시면서 생각 못했던 점, 궁금한 점 좋았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다른 분들이 질문하는 거를 보면서 아 맞아, 이런 건 이렇구나, 이렇게 좀 깨닫게 된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Q&A는 좀 더 강화해 볼까, 다음에 저희가 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과제도 좀 남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6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6월에 할 때보다 10월에 할 때가 좀 모객을 하는 거는 더 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비대면 교육 서비스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 하반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 사이에서 이런 오렌지 라이브는 어떤 좀 차별점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진짜 어떤 더 다른 점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 생기게 되는 계기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자고 했는데, 사실 강연은 되게 많이 들으시는데 이렇게 커뮤니티에 고민을 남겨주시고 뭐 질문해 주시고 이런 분들은 그에 비해서 좀 많이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끼리 좀 그런 조직 밖의 동료들과 상호 학습하는 기회를 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좀 과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원격이나 재택근무 더 좀 고민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과연 이렇게 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교육한다고 게 될까? 아니면 좀 더 다른 방식의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좋을까? 이런 좀 고민이 좀 많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과도 좀 나누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좋은 제안이나 아니면은 뭐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시면 오렌지 라이브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슬로우크와 같이 할 수 있는 거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기쁘게 받아서 같이 좀 논의를 해보면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민기술학교 기반으로 QR코드를 이용한 소독 방역 이력 시스템 프로젝트를 한 백인민족의 이광훈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고요. 네, 회사 소개를 먼저 잠깐 하자면 저희는 널리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는 미션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자 소셜 벤처 그리고 벤처 기업입니다. 크게 저희는 사업을 커뮤니티 케어에 관련된 플랫폼을 개발 공급하는 것, 그리고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친환경 세척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커뮤니티 케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서 돌봄 SOS 사업을 하면서 식사 지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운영 시스템을 저희가 마포구에 공급을 해서 마포에서 올해 성공적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실 때 도시락을 집에서 드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친환경 세척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오히려 새벽 배송으로 신선식품을 배송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헬로네이처라는 기업이 새벽 배송을 운영을 하면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 보냉 가방을 사용을 하는 것을 시도했는데 이때 저희가 함께 하면서 보냉 가방을 세척해서 살균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기쁩니다. 네, 사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 혹은 이전과 이후로 이제 이 사회를 구분해야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듀링 코비드 19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분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초에 중국에서 퍼지기 시작을 했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면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진다면은 사업을 어떻게 재편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위기 관리가 필요했고요. 그것을 사실 많이 고민을 하면서 혼자 해결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사회와 함께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과정에서 본 사업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은 의외로 매일 보고 있는 이 코로나 관련 브리핑이었습니다. K방역의 성과가 좋다고 하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코로나 관련된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정보를 얻게 되고 그 투명한 정보를 통해서 방역 당국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어떤 이런 방역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동네 카페 그리고 음식점 이런 곳을 갔을 때 이곳이 방역이 얼마나 투명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은 훨씬 더 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사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설이라고 썼는데 다중 이용 시설이나 이제 어떤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 식음 매장에 소독 방역 사항을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면은 조금 더 안전한 그리고 그 방문자의 신뢰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독 방역을 하는 주체가 지역 주민이 된다면은 그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될 수 있지만 내가 가는 공간에
더 안전하게 만들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까지가 저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마 작년에는 익숙하지 않았을 텐데 이미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의 출입 명부 관리를 이제 QR 코드로 하죠. 그래서 QR 코드 기반으로 소독 이력 관리 솔루션을 만들어 보는 것을 저희의 사업 목표로 세웠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으로 사업 진행이 됐고요. 여기 있는 그림은 마포쿱은 그냥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만들어 본 디자인입니다. 네, 저희 사업의 산출물인데요. 이렇게 문 앞에 QR 코드를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독 방역이 관리되는 곳이다라고 디자인이 좀 더 이쁘게 나올 건데, 여기를 이제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면은 이렇게 소독 방역 정보라든지 이 관련된 이 매장에 대한 소독 방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 매장이 언제 전문적인 소독을 받았는지, 혹은 이 매장을 관리하는 관리자, 혹은 이 다중 이용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언제 했는지들을 이제 쭉 확인할 수 있고요. 세부 정보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언제 어떻게 어떤 약재를 써서 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가장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어느 매장에 가면은 저희 매장은 수시로 소독 살균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수시라는 것이 1시간 전일 수도 있지만 어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3시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코로나 보균자가 왔다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는데, 내가 이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도를 스스로 평가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은 더 신뢰하고 방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관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지금 서울시가 정말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버스 정류장 같은 곳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소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버스 정류장에 붙여놨는데요.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직접 소독 살균을 해주고 클린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을 해보면은 그냥 동영상 링크로 넘어가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홍보 영상이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은 시에 코로나19 관련된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도 알고 싶지만 이 공간이 위험한지 안 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싶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여기까지는 관여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것이 이 QR코드 기반의 소독 방역 이력 시스템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QR코드가 기존에는 그냥 어떤 특정 링크로 되어 있다면은 각 매장에 고유 QR코드로 이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소독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다 없다가 가장 큰 이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독 방역 일시나 진행 사진, 사용 약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운영할 주체는 저희가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공유를 했고, 그 과정에서 흔쾌히 소독방역 사업단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을 적용을 해보자라고 동의해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소독방역 사업단이 교육이 2차례에 걸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무적인 교육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방역복을 입어보는 것, 그리고 장비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고 실제로 다중이용시설에 가서 이렇게 소독을 실제로 해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또 다른 어떤 목적이기도 한 취약계층 어르신들 주거지를 방문해서 소독 방역해드리는 이런 봉사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 구조가 나왔습니다. 이제 마포 동네방네라는 이제 명칭이 얼마 전에 만들어져서 이제 디자인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 발표하는 시점이고, 다음 주 이제 2020년 12월 21일부터 마포구에 있는 20개 소상공인 매장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 QR 코드 설치해 드리고, 방문을 해서 저희 소독방역 사업단 분들이 방문을 해서 위험도를 평가해 드리고, 전문적인 소독 방역 해드리고, 그분들이 매일매일 생활 방역을 해서 그 내용들을 올려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사업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소비자분들이 소비자는 항상 이제 어떤 인근에 있는 어떤 소상공인 매장, 어떤 매장에 가서 서비스 혹은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제공하는 분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각각이 다 개개인이 소득 방역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전문성에서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소득 방역 사업단의 서비스를 구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문을 해서 공간에 대한 평가를 해드리고 위험도를 평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정기적으로 소득 방역을 해드리면서 안심 매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러한 마포 동네방네 같은 사업단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은 이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지역 주민에게. 그리고 이분들을 또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민기술학교라는 어떤 이 시의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이제 공공성을 가진 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어떤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싶어서 봉사를 하고 싶어서 참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취약계층 분들의 소득 방역을 지원하는 사업이 병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이클이 다 지역 주민에 의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선순환이 되는 사이클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백의민족의 역할입니다. 네, 이미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같은 곳에 뭐 중구라든지 울산에서 사례가 벌써 이미 나오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소득 방역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미 사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많이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이 소득 방역하는 것이 뭐 전문성이 떨어지면 안 되죠, 당연히. 하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가령 이제 마포 동네방네 같은 경우는 전문 교육을 기본 교육을 다 수료하고 실습까지 하셨지만 추가로 한국방역협회에서 하는 의무 법정 교육을 다 이수를 하셨습니다. 해서 전문성을 확보를 하셨고 이분들이 내가 사는 공간을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 이웃이 다니는 혹은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내가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을 소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좋은 사례인데 이제 전통시장 같은 곳이 이제 활성화를 하고 더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전문 방역업체에게 위생 방역을 이제 위탁하는 이런 사업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소독 방역 사업단이 나중에는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전통 시장을 소독 살균하는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솔루션은 이 지역 주민은 그곳을 이용하는 고객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그리고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분들이 또 전통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또 개개인이 되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는 지금은 코로나가 지금 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백신이 나오고 이제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잡히겠죠. 그리고 잡아낼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어르신들 특히 이제 고립되어 있는 분들 위기 가구일수록 이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그나마 밖에 외출을 하시던 뭐 노인복지관 이런 것도 문을 닫고 뭐 노년층들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만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만나던 담소 나누던 분들끼리의 연락 소통마저 끊기다 보니까 매우 외로움 많이 느끼세요. 그러면서 뭐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나온 것처럼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어느 정도 잡혀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그동안에 좀 억제되었던 그리고 지연됐던 어떤 우울감 혹은 뭔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의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잘 하고 있던 돌봄 사업들, 뭐 식사 지원이라든지 뭐 이제
안부 확인 뭐 이런 것들 청소 이런 거랑 같이 연계를 해서 소독 방역과 함께 지역의 이런 사업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더 확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 방역까지 또 저희가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적인 가치는 그것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우리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서 지역 주민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잘 돌보면서 나 스스로도 안전해지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안전해지면서 그것이 결국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큰 어떤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어떤 역량 그리고 그 리소스들이 또 취약계층을 돌보는 쪽으로 같이 가서 이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어떤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그 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동시에 이분들이 또 지역에서 지역을 관리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전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겠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를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용어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베트남전에서 수용소에 8년 동안 갇혀있던 미국 장군의 이름을 따서 스톡데일 역설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8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살을 하거나 뭐 이랬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했을 때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이 낙관주의자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막연한 어떤 낙관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잡아먹기 때문에 매우 냉철한 현실주의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를 곧 백신 나오고 뭐 집단 면역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랬을 때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이 분명히 아주 현실 직시하고 냉철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비관적 현실주의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뭐 낙관적 현실주의자든 비관적 현실주의자든 결국은 현실주의자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꽃피는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그 겨울인데 끝까지 개인 방역 잘 하시고 건강하게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 지속가능 여행 플랫폼 플레이플래닛의 서선미입니다. 오늘 프로젝트 에브리웨어 이즈 도어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에브리웨어 도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요즘 다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여행업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을 하고 있는 업들이 많이 유독 더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플레이플래닛은 사실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모든 일들이 스탑돼서 올해 좀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360도 모두 주변에 있는 모든 기회들을 살펴보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새로운 일들을 모색해보자 해서 Everywhere is Door라는 이름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강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입니다. 아시아 허파 그리고 종의 40%가 있는 그리고 지구상의 유일한 야생 오랑우탄의 서식지이기도 한데요. 오른쪽은 탄중푸틴 국립공원 저희 사업장이고요. 그 반대편은 모분변환 파모일 개발로 인해서 점점 숲이 사라져가고 있는 가장 빠르게 사막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기네스에 오르기도 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인간과 DNA가 97% 같은 야생 오랑우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인구다를 비롯해서 영장류 세계 3대 영장류학자가 이곳에서 처음 연구를 시작하기도 하고 여전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면은 이러한 특별한 생태 관광지에서 한쪽은 이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국립공원,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곳에서 국립공원에서 이주해서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 그리고 그 마을 앞까지, 국립공원 앞까지 들이닥친 무분별한 파모일 개발, 이 세 가지가 서로 양립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오랑우탄만 멸종위기 아니라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대치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지난 2월까지 바로 이 현장에서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크게 세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닫힌 국립공원과 그리고 국립공원이 코로나로 인해 닫히면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같이 협력하고 있던 현장의 가이드들, 그다음에 투어 오퍼레이터들이 고민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펀딩이 다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고 동시에 더 이상 현장에 언제 갈 수 있을지도 기약이 없는 이 상황들, 그리고 변화하는 여행 시장에서 과연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어떻게 서바이벌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안에 숨어 지나야 했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의 심장에 가까워지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중국, 그리고 물론 한국에도 요즘 캠핑, 차박이 열풍을 불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비대면 시대의 여행, 뉴노멀로 캠핑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때 저희는 캠핑,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하는 여행의 하이라이트, 이 모든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어두워진 여행의 끝자락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행지에서 보통 우리가 조금 더 가방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가방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들 챙겨가시는 이 여행 키트에 좀 주목을 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사업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광지라고 여기는 지역에 많이 머물고 또 여행자들이 지나고 난 자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들이 제 일이다 보니까 여행자들이 떠나곤 자리에 뭐가 남을까 했을 때 많이 눈에 띄는 게 바로 여행 키트, 자그마한 샴푸병, 세안제 병들이었어요.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샴푸병이 여행을 왔을 때는 즐거운 여행을 하고서 간편하게 씻을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내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 후에도 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내가 캠핑을 했던, 그래서 가족들과 연인과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가졌던 이곳에 450년에서 500년가량 더 이상 썩지 않고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여행자의 행동을 변화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씻을거리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래서 여행과 일상의 교집합 민 씻는 행위에 주목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비누는 파모일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시아 열대우림이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또 멸종위기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분별한 파모일 개발입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을 액체 세안제가 아닌, 액체 샴푸가 아닌 고체형으로 만들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파모일을 함유되지 않은, 그래서 열대우림 파괴에 좀 덜 해로울 수 있는 세안제, 그래서 고체 비누, 고체 샴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과 함께 여행지에서 함께 쓸 수 있는 고체 치약, 그다음 대나무 칫솔 등을 키트로 구성해 보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비누를 진짜 만들어 볼 수 있어, 이제 정말 멋진 디자인의 키트를 만들어 보면은 이건 정말 멋진 일일 거야 하면서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비누를 만들려고 해요, 이런 비누를 만들고 싶어요,
도움을 주세요. 이런 비누를 같이 만듭시다 하니까 모두들 다들 관심이 없고 왜 비누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비누? 관심 없어. 이런 대답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무래도 비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액체 샴푸는 뭔가 예쁜 세련된 용기들도 많고 더 편리하고 왠지 이거는 더 발전된 형태인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있는데 고체 비누는 불편해. 예쁘지 않아. 고체 비누가 정말 잘 씻기나? 고체 비누는 왠지 올드해. 이런 편견들이 비누에 대한 편견들이 일단 많이 있어서 좀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동시에 여행자들한테 새로운 밸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비누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사실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은 이 비누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보다는 비누를 어떻게 브랜드화하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위해 멋진 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좀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이든이라고 지었어요. 앞에 H가 단어 그대로 숨겨져 있는데요. 숨은, 그래서 히든에서 H는 저희가 의미를 후탄, 인도네시아 말로 후탄은 숲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영어에서는 휴먼, 사람인데요. 사람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후탄, 숲, 그리고 이 숲을 우리가 여행자가 직접 휴먼이 다시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숨은 아름다운 자연, 보르네오 섬을 뜻하고 또 자연을 뜻하는 이 지역을 우리가 다시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담아서 이든이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플래닛의 기존의 여행의 가치를 담아서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그러한 매개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아름다운 꽃의 실루엣과 그리고 열대우림의 나무의 실루엣을 묘하게 담지 않았나요? 이거를 상징화해서 로고도 만들었어요. 근데 비누를 보니까 비누를 보통 누가 판매하지? 어떤 데서 소비되고 있지? 보니까 뷰티 시장이더라고요. 네, 저희는 뷰티와는 아주 거리가 먼 업종에 속해 있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럼 과연 이 비누를 우리가 잘 판매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비누가 꼭 뷰티 제품일 필요는 없어. 이거를 우리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포지셔닝을 하자 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지속 가능한 여행,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비누 여행 키트라고 포지셔닝을 취하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은, 이 비누를 써줄 고객은 누구일까 해서 다양한 이미지 작업들도 하고 실제로 제주나 인근에 타겟 고객이 자주 갈 것 같은 공간, 이들이 소비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반경 등등을 리서치를 하면서 점점 이미지화하고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오랜 시간 거쳤어요. 보면은 비누의 어떤 상품의 성분이나 혹은 그것들이 가지는 기능성보다는 이게 여행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나의 몸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팜오일을 제외한 비누를 만드는 것은 이전에 시작하기 전에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야. 왜냐하면 구글에 유튜브를 봐도 여러 가지 루트를 사용하면은 레시피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실전에 부딪히고 나니까 많은 제조사들을 저희가 12개의 비누 제조사들, 그리고 비누를 만드는 분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이 중에 단 한 곳도 팜오일을 쓰지 않고 있는 곳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이거를 왜 안 하지? 그리고 레시피를 같이 연구를 하자고 제안을 드려도 대부분 팜오일을 제외하고서는 비누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답변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러던 중에 이런 저희의 사업 이야기들을 공감해 주시고 그다음에 함께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마을 기업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총 3곳과 함께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포에 있는
마을 기업 그리고 둘의 협동조합 그리고 개인 공방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2개월에 걸쳐서 다양한 레시피들을 고민한 끝에 비누를 개발을 했어요. 비누를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곧 다가오는 다음 달에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짜잔 하고서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되었지만 곧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누를 호주에 있는 파모일 모니터링하는 전문 기관과 함께 이렇게 파모일 프리라는 인증을 받는 작업들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거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건 혹시 뭘지 아실까요? 어떤 타블렛이 있고 알약 같기도 하고 뭐 사탕 같기도 하죠. 이거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써보셨던 치약과는 좀 다른 형태인데요. 고체 치약이라고 해요. 치약도 우리가 욕실 안에서 여행 중에 꼭 플라스틱 그 튜브로 돼 있는 형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고체형으로 제작되었을 때 합성 첨가제들도 줄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 플라스틱 프리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지에서도 플라스틱을 남기지 않을 수 있고요. 여행지에서뿐만이겠어요? 일상에서도 우리 욕실 안에 플라스틱을 하나하나 점차 줄여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 페이스트, 그다음에 제로 플라스틱, 바이 이든 멋지지 않나요? 이것도 조만간 온라인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나뵐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건 오랑우탄이에요. 주로 현장에 가면은 오랑우탄들은 항상 어미 오랑우탄이랑 새끼 오랑우탄이랑 같이 다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오랑우탄이 무리 안에서는 도미넌트라고 해서 수컷 리더가 한 마리가 여러 암컷과 새끼 오랑우탄을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재미난 것은 이 새끼 오랑우탄이 7살이 되는 해까지 7, 8살이 될 때까지는 항상 엄마와 저렇게 같이 다녀요. 이게 저희 인간이랑 좀 많이 닮지 않았어요? 저도 아이가 있는데 보통 7, 8살까지 되기 전까지는 엄마랑 아빠랑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서 7, 8살 때 학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이가 지금 현재 4살인데 오랑우탄이 4살이 될 때까지는 인간과 이 오랑우탄의 두뇌 발달이 속도가 거의 같다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집에 있는 저희 아이보다 이 오랑우탄이 더 똑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숲에서 보게 되는 풍경인데요. 저 또한 아이를 데리고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아이와 같이 붙어서 현장에 나가서 지내곤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품 안에 같이 녹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여행자가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 오랑우탄을 같이 구해낼 수 있다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손수건에 담아봤습니다. 손수건을 여러 가지 컬러들을 많이 버전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너무 다 제 마음에는 제 자식처럼 소중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SNS로 주변인들, 지인분들한테 ABCD 1, 2, 3, 4, 5, 6번 중에 뭐가 나을까요? 이렇게 설문을 진행해서 실제로 마지막에 보였던 이 녹색 가장 크게 표시되어 있는 이 손수건으로 현재 제작되었어요.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되면은 꼭 많이 참여해 주세요. 사실 이 비누를 만들기까지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또 도움들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도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처음 이 지역에 다니기 시작한 게 2010년이었더라고요. 올해로 거의 10년째 되는 해예요. 정말 오래됐죠. 사실은 이 지역에서 진작부터 비누를 만들어 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늘 여의치 않았었고 오히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는 새로운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여행이 멈추었을 때 이때 우리가 맞아 우리가 비누를 만들어 보고 싶어 했었지. 그래서 생분해용 비누를 만들어서 여행자들이 숲에서 강에서 직접 쓰고 버려지는 물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해보는 실험을 하고 싶었지 늘 생각만 해오다가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기회가 된 계기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생산하는 이든의 이름을 달고 생산하는 비누든 하나가 판매될 때마다 이제 이 하나의 비누가 현장에 하나의 씨앗이 돼서 나무로 심어지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현지에 나무 심을 준비는 다 되었거든요. 이제 비누만 잘 팔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저희는 세 가지를 좀 집중을 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는 여행의 미래, 코로나로 인해서 보는 저희가 여행의 미래인데 저희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여행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특수성보다는 여행의 보편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개인의 위생과 청결은 강조되고 디지털 라이프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니즈는 커지고 또 밀레니얼 세대의 이유 있는 소비는 가치 소비로 이어질 거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변화된 어떤 게 갑자기 이뤄진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다가오고 올 미래였는데 조금 더 우리가 빨리 맞이한 것이라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이라고 소개해드렸지만 사실은 국내 아웃도어 여행들도 생태 관광지들도 사실 비슷한 문제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인도네시아라서 인도네시아 가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우리가 기존에 해오고 있던 해외 국제교류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좀 시선을 달리해서 트위스트해서 볼 것인가 라는 고민을 접근을 했고 세 번째로는 여행이라는 건 사실 보이지 않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상품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품까지 같이 이제 서비스를 계획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행을 축으로 전반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그리고 여행의 A부터 Z까지가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해 보는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한테 플레이플랜에서 여행이라는 거는 여행이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어떤 마음이나 그다음에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여행을 그러면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는데 현재는 이제 프로덕트까지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이 상품을 통해서 단순히 여행을 갈 때만 이 상품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교육적인 이야기들까지 해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단체들과 그다음에 기업들, 그다음에 로컬의 전문가들과 앞으로 더 많은 협업들을 하면서 앞으로 이든이란 브랜드를 조금씩 성장시키고 싶고요. 사실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저희가 야생 오랑우탄이 멸종위기 되지 않도록 이 활동들을 해나가듯이 또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멸종위기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남으려면은 국립공원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를 보호해주는. 저희 이번 경우에는 본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이 저희한테 이런 국립공원의 토대가 되어주지 않았나 해서 저희 발표를 마치면서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 과제에 21개 기업에 지원됐는데요. 잠깐 소회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비대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더 익숙하지는 않은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추경이다 보니까 8월 달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본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들 많이 겪으셨어요. 이를테면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협업기관을 구하기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그 실제로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 변수들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일단 저희 센터에서 작은아마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들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해두시면 충분히 귀담아 듣고 자 미중유의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인데요. 저희가 새로운 기회도 찾고 이 언덕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